멸종 위기종 식물들이 발견되고 있고 동식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님들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늘 기자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 분 대표님과 그리고 공동 집행위원장 세 분이 오늘 설명회에 대해서 질의응답 및 보완 설명들을 하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새만금을 관찰해오고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해왔던 공동 집행위원장이신 새만금 시민 생태조사단 오동필 공동단장님으로부터 지금부터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고 보호종들에 대한 현존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오동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의뢰를 하면 저희가 사진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기존에 있었던 6월 2일 날 발표됐던 전략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좀 전에 드린 기자 설명회 자료를 보시면은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누락된 종을 거의 한 열흘 2주 동안 해서 그래서 한 3분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3개, 그러니까 저어적 서식지라든지 금대구리, 흰발롱개라든지 발표는 안 했지만 양풀사초라든지 그다음 맹꽁이 같은 경우는 문헌상에는 나와 있지만 현지 조사로는 조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현지 조사 내용에서는 맹꽁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새만금 수락의벌에 대해서 어떤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다가 왜 갑자기 신공항을 짓고 다된 밥에 개뿌리듯이 그렇게 하냐고 하는 언론인들의 뉘앙스가 초창기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부지가 수락의벌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새만금 신공항의 부지가 망경강 남측 강하구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초도, 그 다음에 하제, 비움도에 연결되는 아주 큰 갯벌을 저희가 보통 수락갯벌이라고 하는데 이 수락갯벌에 나타나는 생물상을 저희들이 2016년에는 환경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저서식지에 대한 보존 대책을 요구했었고요. 하다못해 그런 것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지금 새만금 개발청에서 환경부,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저어세 서식지에 대한 조사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농어촌공사에게 의뢰를 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어요. 2016년도에 100여 개체 이상의 저어새들이 수락갯벌에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 보고를 환경부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9년 새만금 신공항 부지를 이곳으로 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본인들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이곳에 저어새 서식지라든지 다양한 멸종위종이 익히 발견이 되고 조사가 됐으므로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의 일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환경부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이 뭐냐면은 뒤쪽에 하얀 막이 있습니다. 이 하얀 막이 저희들이 저어새 보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이 저어세 보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가림막을 세우는 겁니다. 저어세 서식지를 보존해달라 했더니 저어세가 활동하는 걸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게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대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 주변에 굶는 아이가 있으니까 관공서에 가서 이 굶는 아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 굶는 아이가 안 보이게 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없애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저어세가 바로 수라백과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6년에도 그렇게 몇 번을 공문을 해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몇 차례 썼습니다. 아마 이것은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간에 기자님들이 그곳이 수라격벌인 줄 모르고 이제야 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그동안 우리가 죽도록 얘기했던 멸종기종으로 그득그득하다. 그 다음에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마지막 원형 개발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고 수년 동안 얘기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금 뒤에 저 같은 경우는 뒤에 경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증거자료를 좀 쓰기 위해서. 저어새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멸종위기 1급입니다. 멸종위기 1급은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보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종을 멸종위기 1급으로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한테 매일 이러죠. 국민들이 법을 지키고 생활을 하는데 법을 지키려고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정말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바로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정부가 법을 정해놓고 자신들이 지키지 않는 거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현재 이 사진을 보시면 2017년도, 18년도에 이렇게 많은 저어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환경부가 자신들의 임무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없이 증거자료를 공문을 통해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새만금 신공항을 덜컥 부지를 정해놓은 겁니다. 이 얼마나 얼토당토 없는 얘기입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만금 신공항에서 흰발로 게 이건 수컷이고요. 암컷은 이렇게 다리가 작습니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정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며칠 동안 해서 찾은 게 아닙니다.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보존 전략을 세우고 정말 우리가 갯벌이 소중하다는 걸 알려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새만금에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 하나로 많은 시민단체 분들과 같이 이곳을 모니터링 겸 걸었습니다. 지금도 계시지만 저희 김현대 상임대표님이 이 흰발롱개를 발로 밟아서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흰발롱개를 정말 우연치 않게 너무도 쉽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넓은 장소에 흰발롱개 서식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후로 더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여기는 한승욱 목장님이 이 금개구리의 서식지를 무려 9군데에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단 혼자서 정말 수천만 원을 들여서 몇십 년이 해도 못 찾은 금개구리를 혼자서 9군데를 찾았습니다. 이게 새만금 수라갯벌의 생물 다양성을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렇게 많은 개체수를 중요한 종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 환경영향 평가, 전략환경 평가서에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미 많이 떠들어댔던 종, 문헌에 있었던 종은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관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누락됐다는 것은 저희가 누락의 의식을 신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는 이 종뿐만 아니라 다른 종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2차, 3차, 4차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전략환경 평가서에 멸종위기 종에 대한 것을 문헌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2장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시다시피 물고사리나 동미나리, 다 물고사리나 동물이라는 멸종위기 2급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 있고요. 수달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 1급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달의 사체를 그 곳 수락의벌에서 수달의 사체를 보고 문화재청에 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배설물, 족적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수달 서식지는 그냥 일반 단순한 평지가 아니라 지금 수락의벌처럼 갯벌도 있고 물벌도 있고 수로도 있고 이런 장소에서 수달이 살 수 있습니다. 맹꼬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헌산에만 있고 조사는 안 됐지만 저희가 현장 조사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개구리가 이번에 현장 조사에서 나왔죠. 구렁이 같은 경우는 문헌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류를 보시면 저희가 여기 있는 사진은 제가 거의 90%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지금 오늘 사진 보려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게리나 큰기러기, 흑곤이, 흥곤이 원앙, 그 다음에 노란무리 저어새. 여기 저어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으로도 했죠. 그런데 그 전에 다양한 멸종위기 종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공문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어새 한 종을 멸종위기 종으로 환경부에 너희들이 보호 대책을 해달라 하면 이 저어새 한 종을 지킴으로써 다양한 종이 그 서식지가 같이 보존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종을 얘기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 저어새 서식지를 보존해달라고 해서 연안습지를 보존하게 되면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역민들도 자신의 상터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아쉬운 거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인간이 아니고 이런 생물들의 법적 보호종을 정해놓고 강력한 법을 적용하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멸종위기종이 2급이니 3급이니 하지만 여기에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없는데 주민들을 보존하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른 생물들을 보존하자고 얘기해서 같이 주민들까지 보존하는 겁니다. 그 주민들의 삶까지. 보시면 알락개구리나 붉은배설마 같은 경우는요 겨울철새예요. 현재 수락의벌을 가보면 정말 넓은 갈대숲, 넓은 염습지, 그 다음에 지금 물끝선이 물을 적당히 조금씩 덜 넣다 보니까 물끝선이 차츰차츰 뒤로 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흰발롱개 서식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갑자기 덜컥 나온 건 아닙니다. 이미 8년 전종에 저희가 승한국 시민생태 조사단이 정기 모니터링 하면서 이 사진 한번 좀 두 칸 한번 올려주실래요? 두 개. 여기. 지금은 물끝선이 여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8년 전 정도에는 물끝선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었냐면 물을 완전히 1.6m를 다 하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물끝선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정확히.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이 중앙 부분의 물끝선에 약 3km 정도의 반경에 흰발롱개가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 자료를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어새나 더 많은 멸종위기 종이, 중요한 종이 더 많았기 때문에 굳이 흰발롱개를 멸종위기 종으로 보도자료나 이런 걸 내지 않았습니다. 그 해 1, 2년 있다가 선유도에서 대규모 흰발롱개 서식지가 있다고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엔 여기가 더 컸습니다. 무려 3km 정도예요. 제가 걸어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끝선이 점점 뒤로 가면서 이 서식지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후로 흰발롱개는 자취를 감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아니면 우리가 수락의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중간에 저희가 걸으면서 흰발롱개 서식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서식했던 라인하고 똑같은 동일한 장소에 물길이 흐르는 그리고 모래가 섞여 있고 염분이 어느 정도 공급되는 장소에 이 라운드에 중간중간 대규모로 계속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락갯벌을 어떤 분들은 일부 갯벌만 남아있고 나머지 다 목초지로 해서 초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물만 들어오면 물구선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갯벌이 맞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주시겠어요? 네, 다시 원래대로 보자. 자, 그럼 보시면은 이 수많은 조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과 거의 90%의 흡사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새만금에서의 조류는 많은 부분이 봉사시 회피할 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운영시에 이동시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닌데 잘 생각해보면 왜 제가 이 말을 들으냐면 대부분의 멸종위기종의 영향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썼냐면 영향에 미비할 것이다. 그리고 공사시 회피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종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썼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크레인이 와서 공사를 하는데 그 포크레인 날에 물려서 죽을 수 있는 동물이 있습니까? 어떤 동물이 포크레인이 움직이는데 거기서 머리 박고 죽는 포크레인 생물이 어디 있어요? 공사시는 다 회피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물들이 어떠한 서식지가 줄게 되면 향후 1, 2년 안에 다 생물종이 그 환경 용량에 맞게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 15년 전에 새만금에 약 30만, 40만 마리의 도유물대새들이 다른 지역에서 관찰이 돼야만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갯벌에서는 그 양이 준 만큼 그대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 그 해 공사 때 수많은 도유물대새는 당연히 거기서 밥 안 먹고 굶어 죽겠어요? 유보로도 가고 곰소도 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장소를 회피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회피했다고 해서 다 면제류가 되는 거예요. 그 서식지가 없어지고 해서 당연히 다음 해, 그 다음에 그 생물량은 다 줄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붉은 어깨 도유라고 하는 도유가 있습니다. 이 붉은 어깨 도유 같은 경우는요, 새만금 사업 진행 전에 저희가 새만금에서 약 8만 마리의 붉은 어깨 무리를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이 8만 마리의 붉은 어깨 도유는 가을부터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새만금 사업을 하게 되면 다 어떻게 이거 똑같이 다 회피할 거다. 일부 죽기는 하겠지만 다 회피해서 다른 갯벌에 살 거다라고 하는 다 그런 면피용 그리고 그런 보고서로 다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 8만 마리의 붉은 어깨 도유는 다른 지역에서 송도나 이천이나 아니 영종도 아니 그 밑에 신안 아니 곰소만 1000마리 이상 늘었다는 보고서가 없습니다. 이 8만 마리 도유가 우리나라 전 해역에 쫙 퍼져서 했으면 그 8만 마리의 개체수는 다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조사를 하고 있냐면요. 이 생물자원관이 전국에 100명이 넘는 조사원들을 분포를 시키고 있고요. 그 100명의 조사원들이 동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말 개체수가 많이 빠졌던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가 다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죽었던 생물들이 나오지 않아요. 3, 40만 마리가 그대로 급감했습니다. 당시에 포크레인에 찍혀서 포크레인 궤도에 밟혀서 죽은 새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고 몰지각한 보고서로 서식지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이 보고서가 우리가 진짜 상식적인지 그리고 또 하나 절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회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전략환경영향 평가에서는 회피해서 간다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거면 이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략환경평가서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금개구리나 흰발롱개가 우리가 너무도 어렵게 찾은 게 아니고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보였던 생물들에 대한 걸 봤을 때 정부의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단숨에 얘기할 수 있는 걸 단 2주 만에 저희들이 밝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저희 돈으로 누군가가 후원을 해서 정말 전문가를 여기다가 열댓 명만 더 투입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정부가 손을 들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부가 정말 이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신공항 부지를 확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작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40종 이상의 멸종 규정이 나오고, 또 오늘 흰발롱개 서식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어떤 사업이든 거의 백지화입니다. 법상 그래요. 그런데 정부가 국민들한테만 법을 지켜라 하고 정작 법은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스럽게 전략환경영 평가서가 그나마 이런 많은 종을 관찰을 했는데요. 보시면 개리 34과 120종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그 중에 법적 보호종을 이렇게 많이 잔뜩 조사해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이 수락의 이것만으로도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는 걸 조사기관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생물 다양성이나 법적 보호종이 나오는, 이상의 법적 보호종이 나오는 우리나라의 갯벌이나 그 이상의 생물종이 나오는 것은 정말 손에 꼽아도 한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 다 했으니까 이제 개발해도 되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수락갯벌의 생물 다양성은 이렇게 다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흰발롱개나 금개구리를 빼고서도 이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식지를 가지고 있는 연안습지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치와와, 곰소만만 가도요, 이 정도의 생물 다양성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곰소만은 큰 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이 있어야 먹잇감, 결국은 밥이 나오는 강이 있어야 그 주변에 많은 생물들이 살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하나 빼놨는데요. 오늘 이 보고서에는 안 했지만 다음 우리가 보도자료나 읽을 때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원래는 이 자체 약 1000만 평 정도 됩니다. 오른쪽 위편에서 육상 태양광을 한 1km를 이미 좀 개발했고요. 그 밑에 농생명 농지 309가 1km 쪽 하재를 비롯해서 1km 쪽 잡아먹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전에 전북 행동에서 매립을 하지 말라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1km, 위에 2km가 빼서 지금 약 4km 정도의 수락갯벌이 남아있는데, 이 4km의 수락갯벌이면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어마어마한 관광적 사업 아이템을 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동남아 가려고 하는 적자공항 기껏해야 만들었더니 이 안타까운 갯벌을 없애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어린애도 조금만 설명하면 이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생물 조사를 했는데 조류에 대한 개체수를 빨간색이 갈수록 개체수의 숫자가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국토부가 조사한 전략환경영 평가서 자체에서도 유보도를 비롯해서 이 수락갯벌이 생물 다양성, 즉 조류들의 핵심 지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서는 제가
넣었거든요. 뒷장 한번 보시고, 여기서는 안 넣었는데, 보도자료, 가장 뒷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뒷장 보시면, 이 그림에, 이거 비슷한 그림인데요. 지금 검은색으로 검은 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위에가 저세 번식지라고 써 있습니다. 이 저세 번식지는 2019년도에 처음 발견하게 됐는데, 정부 기관에서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 평가서에서도 몰라서 안 넣는지 알면서도 넣기 싫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어색 번식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었습니다. 저어색 번식지라고. 이 저어색 번식지의 가치는 현재 저어새는 국제적으로 약 4,500개체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번식은 거의 99%합니다. 그래서 이 저어새의 멸종 1급은 굉장히 중요한 종이기 때문에 번식지에 대한 곳은 대부분 천연기념물로 다 되어 있고요. 전남의 칠산도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 지역이라 저희가 입도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3년 전에 발견이 됐고 KBS나 이런 곳에서 문의를 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보존 계획을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저어새 번식지가 있는데 공항을 세우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왜냐면 번식지는 주변에 먹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먹이터의 서식지가 사라지면 번식지를 버립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일자리가 저기 강원도인데 군산에서 다닐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군산에서 먹을 게 많은데 강원도로 갈 일이 있을까요? 먹을 거 있는 곳에 번식하고요, 번식지하는 동일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동그라미가 있는 데가 계야도 앞인데요. 2km 전방인데 이 계야도 앞부분에서 이소를 하게 되면 수라갯벌과 장암, 그 다음 유구도 갯벌을 서식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유구도를 그린 겁니다. 지금 유구도는 남사습지를 지정하고 있고 그 현재 여기는 벌써 습지보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새만금이 엄청난 갯벌이 있을 때는 유구도는 쳐다도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새만금의 갯벌이 너무나도 광범위한 상태에서 너무도 많은 생물들이 있었는데 이 생물들이 지금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구도로 그나마 과거에 잘 쳐다보지 않았지만 유구도가 그나마 중요하다고 해서 조류에 관련해서 핵심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까만 점이 있는데요. 이 핵심 서식지 주변 옆에 보면 옥녀봉이라고 있습니다. 이 옥녀봉은 지금 현재 수천 마리의 민물가마우지가 집단 번식을 하고 있고 집단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지금 환경영향 평가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이 기존에 없는데 전략환경영향 평가의 위원회분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새만금 수라갯벌이 유구도의 배후습지로서 유구도가 만조시 휴식처를 찾기 위해서 수라갯벌에 다가온다고 전략환경 평가서 전에 위원회 분들이 이미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거 무슨 얘기냐? 이 유구도하고 수라갯벌은 물때에 따라서 쉬고 아니면 먹이터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사라지면 그 다음 곳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좌측 아래쪽에 흰죽지류 1, 2만 마리 관찰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쪽 부분인데요. 겨울철에 흰죽지류, 즉 담수성 오리류가 약 1, 2만 개체가 보이고요. 물론 이쪽 같은 경우는 약 3만 마리의 흰죽지류가 보입니다. 그런데 겨울철 흰죽지류에 대한 관찰이 저는 사진도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한 흰죽지류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흰죽지류, 수만 마리의 도요새의 이동, 저어새 번식지, 그 다음에 오리류들의 이동.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버드 스트라이크의 안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에서도 군산공은 잘 가고 있구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군산공항의 버드 스트라이크를 조사해보면
상당히 1년에 많은 숫자의 새들이 비행기와 부딪혀서 유리창에 금이 가고 이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요. 굳이 지금까지 민간 항공기가 사고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잦은 사고는 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보면 수천 마리의 민물가마우질이나 오리류 같은 경우는요, 엔진 속에 들어가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조류의 이동이 있고 법적으로 조류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해놓고 그 앞에다가 비행장을 만든다는 것은 정부 정책상 환경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더러 향후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났을 때 우리가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이 있다라고 제시했을 때 만약에 민간인을 태우고 민간 비행기가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정부가 전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보도 자료도 향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기존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멸종위기종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거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여쭤보시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신공항을 일단 짓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추진 못하니 네. 대체부지 살 수 있는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보겠다라고 하면 오케이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집행위에서는 우리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우리가 내놓을 필요는 없다. 돈 있고 역량 있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적으로 비행장에 대한 공항에 대한 반대에 대한 명백한 백지화 이상도 이하가 아닌 백지화로 이야기하기로 했고요. 그 대책은 이미 환경영향 평가서도 보면 본인들이 1안, 2안, 그 다음에 확보습지에 3안, 4안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 전략환경영향 평가서를 만들 때도 수억 들어가거든요. 수억 들여서 대안을 찾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미 군산에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자 공항이나 그리고 향후에 기후 변화에 있어서 CO2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공항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대안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저희는 백지화를 위해서 정책 대안을 내놓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주십시오. 대체 서식지? 대체 서식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겠다고 정부가 환경부나 이런 데서 하면 뭐랄까 꼭 받아들이시는 건지를 여쭤봤는데 금방 답하신 그 부분은 네. 저희 현재 나와 있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상에는 대체 서식지를 제공하겠다는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체 서식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체 서식지를 해서 종의 보존을 이룬 경험이 거의 없어요. 뭐 옹겨놓긴 했는데 그 이후에 사후 관리도 안 됐을 뿐더러 인간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생물을 서식하는 것과 직접적인 생물이 서식하는 범위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서식지는 결국은 그냥 행정적 편인 거지 이것이 결국 그 생명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명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내부적으로 식구분들도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고 뭐 얘기하는 자리기도 하고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질문. 네. 목요일에 공청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목요일 공청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 부분은 예, 기시장님 말씀하세요. 저희도 이제 주민 설명회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볼 거고요. 주민 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공청회를 개최를 요청할 겁니다.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식적이고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 지적하려면 공청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의 문제점 그리고 또 시민공항 부지의 잘못된 점들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짜져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 보도 저희가 설명의 자료에 들어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요식행위의 전략환경 평가서로 핵심 생물종을 빼놓고 영양평가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그런 보고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저희가 모았고 저희는 정부에 그 의견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식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정말 생각만큼 수락의벌에 대한 진전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발견했다는 게 뭐냐면요. 6월 2일 날 공시를 하잖아요. 그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과 그다음 공람을 하는데 저것의 집단 서식지를 KBS 뉴스 통해서 저희 5월 26일 날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17일 날 하겠다고 현수막도 붙이는 거잖아요. 그 공람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잘못된 절차마저도 그냥 자기들이 일정이니까 가겠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말 정부의 편리적인 그냥 절차다, 행정절차다. 이거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냥 주민 설명을 해야 된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의 잘잘못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극복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하는 자리는 아니다. 공청회는 법적 의무인가요? 요구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구하게 되면은 30인 이상 요구하게 되면은 꼭 해야 됩니다. 그게. 30일 이상. 예. 또 다른 질문이요? 예?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서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라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 서식지를 직접 조사하는 건 안 한 건가요? 그 전략환경평가서에서 이분들은 현장을 다 가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네. 좀 기적,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는 일부러 그걸 뺐는지 우리가 요구한 흰발롱개라든지 금개구리나 이런 중요종을 뺐는지 못 봤는지는 저희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맞고 근데 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종만으로도 충분히 생물 다양성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집중할 수 있고요. 이 정도의 생물 다양성 법적 보호종이 나오는 타 지역의 보고서를 갖다 대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자체만으로도 뒤지지 않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저희가 흰발롱개라든지 금개구리라든지 여타의 추가 조사한 때 나왔을 때는 그걸 어떻게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진정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서 이 신공항에 대한 부지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보겠다는 정부의 입장인지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서를 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천연기념물이 그 보고서 저희가 나눠드리는 보도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28종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서식지가 28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문헌상으로 저쪽에 지금 이 자료에는 43종인가 8종인가로 되어 있는데 또 이 똑같은 보고서 뒤쪽으로 가면 51종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한 업체에서 발견한 것은 30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실성에 또 원인이 된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서 조사 기간을 보니까 상당히 좀 짧긴 해요. 짧긴 한데 이 짧은 기간의 환경영향평가서로 주민 설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 옛날에 지금 서울의 3분의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새만금을 단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해서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보호종이 단 2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명해도 과거 20년 전에 새만금이 지금보다 더 풍요롭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20배 이상 뛰어서 40종 이상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미 20년 전에 새마을 사업을 할 당시에 환경량 평가서를 아주 조사를 하기 위해서 멸종위종을 대거 누락시키고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계획서로는 멸종위종, 즉 법적으로 이들의 서식지를 보존할 장소 면적을 확정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든 갯벌을 다 매립하고 간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지금 정도의 환경량 평가서가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당시에 물론 일부 개발을 하지만 이 많은 종에 대한 대체 서식지로 일부 갯벌을 남겨놓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워낙 20년 전에 정부가 법적 보존이 없다고 했어요. 규정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실제로 조사하면 이렇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수락갯벌이요 원형갯벌로는 마지막 갯벌입니다. 해창갯벌도 뭐죠? 잼버리로 거의 매립이 됐고요. 거정갯벌, 초창기 태양광, 수상태양광 부지로 거의 매립이 됐고 조금 남아있지만 그곳은 강줄기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수락갯벌하고는 가치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군산의 마지막 남은 수락갯벌을 적자 보강으로 없애는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수락갯벌에 대한 생물적 다양성을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좀 표현해주면 좋겠고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다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상당히 긴 시간 이야기했는데요. 시간은 이제 45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더 다른 질문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저희 보도자에 나와 있는 집행위원장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하시면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